스토건투데이 아나운서 전진영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명 인구가 2009년 기준으로 약 70여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제법 많은 수치죠. 그중에서도 망막질환과 같은 후천적 실명이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조금은 생소하지만 최근 급증하고 있다는 이 망막질환에 대해서 잠시 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가 민선 6기 동안 사회적 일자리 18만 개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잠시 뒤 2부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에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음식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질환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는 맛으로 먹고 건강으로 먹는 음식백과 코너도 마련합니다. 음식과 건강 또는 방송과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신 분 휴대전화 문자 우물정에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12월 8일 월요일입니다. 수도권 투데이 시작하죠.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선진국에서 실명하는 환자들의 첫 번째 원인으로 꼽히는 질환이 과연 뭘까요? 아마 정답을 들으시고도 전혀 생각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망막질환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하기도 한 이 망막질환이 최근 5년 동안에 35%가량 증가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오늘은 이 망막질환에 대해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안과 전문입니다. 아이리움 안과의원의 강송영 원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강송영입니다. 예, 그 한국망막학회에서 분석한 자료 결과인데 연령대별로 또 주의해야 될 망막질환이 조금씩 다른가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역학조사 단위로는 아주 큰 표본을 대상으로 망막학회에서 아주 의미 있는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예.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제 1, 20대에서는 망막 박리, 3, 40대 당뇨 환자분들은 당뇨 망막병증, 50대는 망막의 정맥과 동맥 폐쇄, 60대 이상에서는 황반 변성을 아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망막질환에 대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요. 이 눈에서 망막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쪽이고 또 얼마나 중요한지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망막이라는 것은 사실 시신경의 연장선상에 있는 안구 내 신경 조직입니다. 네.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카메라의 필름에 자주 비유되고는 하는데 시각이라는 것이 빛을 눈 안에서 빛을 인식을 해서 이것을 전기 신호로 바꿔서 결국 우리 두뇌가 이를 인식시켜야 되는데 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망막입니다. 즉 네. 망막은 이제 신경 조직이고 중추신경계의 일부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망막 내 시세포가 한번 파괴되면 재생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 건강할 때 관리하는 것이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자, 오늘은 망막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눕니다. 방송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휴대전화 문자 우물정에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또 질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처음에 망막질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때 10대와 20대는 망막 박리를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망막 박리라는 건 어떤 질환입니까? 예. 망막은 이제 눈 내부에서 안구에 벽지처럼 도배가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내부에 발라져 있는데 안구 내부 어디로 빛이 들어가더라도 이를 인지하기 위함인 거죠. 그런데 이 망막 박리는 어떠한 이유에서건 간에 망막과 안구 내벽의 접착력이 약해져서 마치 벽지의 도배가 벽면에서 찢겨지듯이 박리된 상황을 일컫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찢어진다는 얘기네요. 예. 이제 원인별로는 찢어지는 견인성, 열공성 등의 이제 내부적인 즉 고도 근시는 안구가 남들보다 길기 때문에 이런 찢어지는 외부 요인이 발생할 수 있고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이 망막을 매겨 살리는 망막 색소 상태의 기능이
약해지는 이 장액성 망막박리로도 또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보통 이 망막 질환이라고 하면 나이 든 분들이 걸리는 질환이라고 생각하기가 보통 쉽거든요. 그런데 10대, 20대 젊은 층에서도 좀 많이 나타나나요? 네네. 보통 망막 질환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나이 든 분들이 이제 걸리는 질환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그 이유는 망막에는 혈관이 상당히 많아서 이제 혈관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 이러한 질환들은 그러한 질환들의 발병률이 높은 40, 50대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10대에서 30대까지에는 상대적으로 혈관성 원인인 당뇨와 고혈압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빈도가 이제 조금 더 적고 대신 고도근시와 합병된 망막 박리가 보다 더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아, 네. 그러면 실제로 이제 망막 박리가 발생을 하더라도 대개의 경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리가 아주 미약한 경우에는. 네네. 그래서 자가적인 불편한 증상 때문에 진단이 내려지는 경우보다는 네. 요즘에는 또 젊으신 분들 시력교정수술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시력교정수술 사전 검사에서 발견되는 확률이 이제 계속 증가를 해서 지난 5년간은 약 35% 정도가 증가를 했다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최근 5년 동안 이렇게 좀 많이 증가한 게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 것도 좀 원인이 되나요? 아무래도 이 작은 화면 안에 이 아주 작은 글씨들을 보게 되면 근거리로 우리 수정체가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네. 이 망막 변형부에 있는 견인성 스트레스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고 또 과도한 근거리 작업은 근시를 진행시킨다는 증거들이 뭐 이제는 충분하기 때문에 네. 청소년기에 아직 성장을 하고 있는 우리 중고생들 이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은 당연히 좋지 않겠죠. 네. 근데 만약에 청소년기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증상이 별도로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청소년기 같은 경우에는 좀 정기적으로 눈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좀 중요하겠네요. 사실 뭐 대한안과학회뿐만이 아니라 망막학회 또 미국 안과학회 등등에서는 이제 개몽 활동이 조금 안 되고 있지만 네. 우리가 치과를 좀 정기적으로 가서 충치가 있는지 스케일링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고도근시는 사실 1, 2년에 한 번은 반드시 이 상정된 상태에서 망막 검사를 하라고 WHO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50대 분들이 좀 주의해야 할 질환인 망막 정맥 폐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 질환의 이름만 봐서는 망막의 정맥이 폐쇄되는 그런 증상을 말하는 건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 망막의 정맥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고혈압이나 기타 혈액병 등으로 인해서 폐쇄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예. 이 경우에는 해당 정맥에 분포하는 망막에 이제 허혈 손상이 급작스럽고도 아주 광범위하게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허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허혈된 망막도 먹고 살아야 돼서 네. 주변에서부터 망막 신생혈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생혈관은 이제 듣기도 좀 거북하죠. 매우 좋지 않은 예후인자로서 네. 망막 당뇨 병증에서와 이제 비슷한 레이저 광원고나 이제 신생혈관 억제 약물인 루센티스나 아바스틴 같은 약물을 유리체 강내에 주사를 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죠. 네. 이게 사전에 증상이 좀 있나요? 이 질환이 생겼을 때? 생기게 되면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급작스럽게 갑자기 한 사분면 거의 즉시 한 쿼드런트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한 화면이 갑자기 안 보이는 그런 증상이요? 예. 이제 우리가 한쪽 눈을 가리고 네. 안 가린 눈으로 우리가 앞에 있는 이제 작은 주시점을 주시를 하게 되면 네. 가운데는 아주 또렷하게 잘 보이는데 주변부에는 뭐가 있는 것은 알지만은 그게 사물이 아주 명쾌하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그 주변부 시야가 마치 이제 커튼이 내리치듯 누군가 그쪽 사분면에 불을 끈 것처럼 깜깜해집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60대 이상은 황반변성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 황반변성이라는 질병이 그 개그맨 이휘재 씨가 걸린 병이라고 해서 또 아마 좀 접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떤 질환인가요?
네, 황반병성은 이제 서구 사회에서는 실명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최근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국내에도 이 황반병성이 급속도로 아주 증가를 하고 있고, 이는 첫째는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둘째는 서구식 습식 습관이 큰 몫을 하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아까 주변부 시야와 중심 시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우리가 사후를 바라볼 때, 황반변성은 중심 시야를 관장을 하는 황반의 망막 색소상피의 노화와 이 대사산물의 리포폭시라는 이 아주 찌꺼기들이 쌓여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중심 시력이 손상이 되므로 이 아주 치명적인 실명을 바로 얘기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특이 증상이 있나요? 이 황반변성도? 황반변성은 먼저 중심 시력에서 변형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변형시라는 것은 직선이 곡선처럼 마치 물결 치듯이 보이는 것인데, 예. 뭐 앞에 보이시는 창문의 사각틀이 물결처럼 이렇게 흔들려 보인다거나, 네. 아는 지인분의 얼굴을 바라보실 때 이제 얼굴 한쪽이 찌그러져서 보인다거나, 아니면 암점이 발생해서 얼굴의 한 부분이 아예 보이지 않는다거나, 예. 이 중심 시야에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네네. 예, 청취자 문자로도 지금 궁금한 점이 하나 왔는데요. 네. 3414번님께서 어머니가 65살이시고요. 황반변성을 앓으시고 치료를 받으셨는데 황반변성이 유전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황반변성은 유전적인 요인이 이제 속속 밝혀지고 있고, 예. 그러나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을 하듯이 단순히 어떤 멘델리안 방식으로, 즉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황반변성이었기 때문에 나도 황반변성이겠구나 라는 그러한 단순한 유전 방식을 따르지는 않고요. 네. 세대를 뛰어넘기도 하고, 윗세대에서는 없었는데 나한테도 발병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더더군다나 바로 윗세대에서 그러한 어머님이 황반변성이셨다면은 예. 평소에 식습관도 조절 많이 하시고, 네. 청색광선도 좀 많이 피하고. 청색광선이요? 네, 청색광선은 사실 우리 요즘에 이제 PC 모니터, 또 스마트 디바이스 등에서는 청색광선이 나오게 되고, 이는 자외선 쪽에 있는 파장입니다. 가시광선 바깥에 있는. 이것이 오랜 기간 동안 우리 황반의 시세포에 이제 축적이 되게 되면 이런 황반변성을 일으킨다는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장시간 야근도 많이 하셔야 되고, 이러신 분들은 적절한 모니터 보호대나 아니면 보안경을 사용을 하시는 것이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좀 연령이 높아지면 눈도 자주 침침하고 걱정되니까 안과도 자주 가지만 젊은 층의 경우는 뭐 주기적으로 검사받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네. 좀 젊은 층도 주기적으로 검사받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네요. 아무래도 그게 제일 좋겠죠. 우리가 건강을 있을 때 지키라는 말도 있듯이.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증상이 없으면 우리가 병원을 안 찾지 않습니까? 네. 네, 동네 의원도 우리가 아주 심한 몸살감기나 있을 때만 찾게 되는 거고, 하물며 안과는 크게 불편한 게 없으면은 이제 가지가 않게 되고, 네. 그래서 특히 고도근시인 경우에는 1, 2년에 한 번은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꾸준히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이리곰 안과의원 강성용 원장에게 직접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7차 세계정책회의에 참석해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생중계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첫 회의가 이곳 서울에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세계 각국에서 정계와 재계, 학계의 저명 인사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각계를 대표하시는 현인들께서 지구촌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깊이 있는 토의를 해주시고 앞으로 세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날의 세계는 복합적인 상호 의존 관계 속에 거미줄처럼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무 상관도 없었던 먼 나라의 일까지도 우리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의 위협에서 세계 어느 나라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단적인 사례입니다. 빈곤 문제의 지속과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자연재해 등도 인류의 삶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첨예화되고 있는 민족적, 종교적, 지정학적 갈등도 어느 한 나라 또는 몇 나라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1990년대 구 유고와 르완다 대학살을 겪으면서 결코 다시는 을 외쳤지만 오늘날 시리아와 이라크에서는 또 다른 차원의 인도적 재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지정학적 갈등은 국제 질서가 냉전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는 우려마저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의 위험 요인은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고는 있지만 주요국들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경제 주체들이 심리적 위축에 빠지면서 금융위기 이전의 성장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흔들리면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 경제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가장 기본적인 가치에 충실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민주주의를 더욱 존중하고 국가를 비롯한 다양한 행위자 간 신뢰와 협력을 다져 나가야 합니다. 최근 아셈 정상회의, APEC, EAS, G20 등 주요 정상회의에서는 세계 평화와 안보 그리고 국제 경제의 탄력성 회복을 위한 여러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선과 창조경제, 규제 완화, 공공부문 혁신을 통한 세계 경제의 탄력성 회복을 강조하였고 많은 정상들과 공감을 나눈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상 간 합의들이 기폭제가 되어 정치, 경제 분야에 걸친 글로벌 거버넌스가 다시 회복되고 인류의 평화와 행복이 증진되기를 기대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은 핵 확산 방지 및 핵 안전, 테러와 사이버 보안 등 안보 관련 이슈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와 개발, 인권 등 다양한 글로벌 사안들이 개개인의 삶의 영역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국제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해온 한국은 이제 글로벌 거버넌스 발전에도 적극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국은 2012년 제2차 핵안보 정상회의와 2013년 세계 사이버 스페이스 총회, 2014년 ITU 정권회의 주최 등을 통해 다양한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에 협력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신흥 경제국으로는 처음으로 2010년 제5차 G20 정상회의를 주최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가교 역할을 하면서 금융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7차 세계정책회의 기조 연설 내용을 YTN TV와 라디오로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 만나보셨어요? 고객 불만 건수 제로의 자부심, 고객을 위한 한결같은 성실함, 고객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문성, 바로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입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가 고객님과 함께합니다. 생명보험협회.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정호승 시인입니다. 우리는 다 다르죠. 얼굴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른 가운데서 아름다움이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 꽃밭을 생각해보세요. 꽃밭을. 수많은 여러 종류의 꽃들이 함께 피어 있으면서 그 꽃밭은 아름다운 겁니다. 똑같은 꽃들이 피어 있으면요. 처음에 보면 아름답지만 질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해라. 다른 사람의 생각의 가치를 존중해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좋은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전하는 해피체크 캠페인. 오늘은 가스안전지킴이 김병만 씨에게 부탄캔 폭발 사고 예방법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일어나는 부탄캔 폭발 사고의 원인을 보면 사용자 취급 부주의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스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부탄캔을 가열하거나 화기 가까이에 두었다가 폭발하는 사고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부탄캔의 올바른 사용을 습관화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또한 과대불판을 사용하거나 석쇠에 호일을 감아 사용하는 것은 폭발 사고로 직결되므로 꼭 주의하셔야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요, 수도권 생생 리포터 현장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가 노인과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을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송영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졌잖아요. 예.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특히나 저소득층은 난방비 걱정이 앞설 텐데요. 올해는 특히나 연탄 기부가 많이 줄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부쩍 추워진 날씨에 저소득층의 겨울나기가 더 힘겹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네. 그래도 둘러보면 여전히 어려운 이웃들과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토요일 동작구의 한 마을에서 연탄 나눔 봉사가 있었는데요. 그 따뜻했던 현장 소식 담아왔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연탄 나눔에 함께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었나요? 네, 이번 연탄 나눔은요, 전국 초등 보육교사 연합회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이날은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보육교사 40여 명이 모여서 겨울 난방이 어려운 독거노인 가정에 직접 연탄을 배달했습니다.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너무 즐겁고요. 너무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불이웃을 도와드리는 게 너무 좋은 일 같아요. 그리고 너무 즐거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추진해 주신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즐겁게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운 날이지만 스스로가 동참을 해가지고 더 즐거워요. 이게 나눈다는 게 행복하네요.
네, 정말 목소리들이 정말 밝고 경쾌하신 것 같아요. 사랑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시면서 일하는 모습이 너무 즐거워 보이는데 네. 어떻게 이런 활동을 생각하게 된 건가요? 네, 보통 연말에 송년회 많이들 하시잖아요. 예. 연합회에서도 매년 송년회 자리를 갖는데 이번에는 송년회 대신 의미 있게 연탄 봉사를 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이 나왔고 다른 보육교사들도 흔쾌히 동의를 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서 마련한 2,000장의 연탄은요. 이날 독거노인 가정 4곳에 500장씩 배달됐습니다. 어떤 취지로 마련된 활동인지 전국 초등보육교사연합회 홍다남 이사장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다른 게 아니고요. 저희는 송년회 모임을 갖기로 했는데 송년회 모임을 좀 더 뜻있게 보람있게 보내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모여서 즐겁게 밥 먹는 것도 좋지만 없는 자들을 찾아가서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게 더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모든 선생님들이 그냥 100% 다 찬성을 해주셔서 연탄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연탄 봉사는 우리 초등보육교사 연합회 서울지부 선생님들만 지금 같이 뜻이 있는 선생님들이 아주 적은 돈이지만 5,000원 정도씩 내서 이렇게 2,000장의 연탄을 어려운 독거노인 댁을 찾아가서 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의미 있는 일 하고 계시는데요. 그럼 전국 초등보육교사 연합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요? 네, 전국 초등보육교사연합회는요,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맞벌이 부부나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보육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보육교사들의 연합체입니다. 전국 17개 시도에 1,000여 개 학교에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날 어린 학생들도 함께 했다면서요? 네, 이날 모인 보육교사들 사이에는 어린 학생 2명 유독 눈에 띄었는데요. 알고 보니 어머니를 따라 나온 자녀들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는데요. 연탄 창고 앞에 자리를 잡고 연탄을 차곡차곡 쌓는 모습이 제법 듬직해 보였습니다. 특히 둘 다 시험 기간이었다고 하는데요. 자처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더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날 연탄 받은 어르신들은 많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네, 날씨가 추웠는데 연탄을 날라주는 모습을 밖에서 지켜보시고는 연신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올겨울도 어김없이 찾아온 한파에 추위 걱정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한시름 덜었다고 행복해하셨습니다. 어르신 말씀도 잠시 들어보시죠.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따뜻하게 연탄을 주시니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올겨울에는 따뜻하게 잘 것 같아요. 추워서 또 작년에도 너무 추웠어요. 근데 올해는 따뜻하게 쓸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꾸준히 이런 활동들을 할 예정이라고요? 네, 이번에는 서울지부만 연탄 나눔 봉사에 참여를 했지만 앞으로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도 지부별로 학교 주변에 있는 독거노인 가정을 대상으로 사랑의 연탄 배달을 매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보육교실의 교사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범위도 점차 넓혀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홍다남 이사장에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직접 들어봤습니다. 지금 올해는 이제 우리 서울만 시작했는데 앞으로는 17개 시도시에 있는 우리 초등보육교사 연합회 차원에서 모든 선생님들에게 뜻을 모아서 이제 전국으로 해볼 예산이고요. 또 계획 중에 하나가 지금 이걸 전국으로 하려면 연탄을 떼고 있는 곳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태백은 1년 12달, 365일 그곳은 연탄으로 땔감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데가 우리나라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찾아가서 계절하고 상관없이 봉사하려고 합니다. 네, 몸도 마음도 추운 요즘이지만 주위를 조금만 더 돌아보고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한다면 좀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영미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종. 네,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경기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알아볼 텐데요. 경기도 사회적 일자리과의 강윤구 과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 사회적 일자리과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하는 시점에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복지와 경제가 균형 있게 맞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런 취지에서 경기도가 사회적 일자리과를 만든 것도 그러한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일자리랑 사회적 일자리 차이가 좀 궁금한데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하게 되는 거죠? 예, 일반적으로 일자리 하면은 이제 보통 청년이나 중년, 그 다음에 젊은 여성들이 찾는 일반 시장형 일자리를 말하는데요. 네. 반면에 사회적 일자리란 최저 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 계층, 65세 이상의 노인층, 장애인, 그리고 40세 이상의 경력 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를 말합니다. 아, 네네. 그러면 이 민선 6기 동안 경기도가 달성하려는 사회적 일자리가 18만 개 정도가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유형별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사실 이제 18만 개 목표를 정한 것은 이제 우리 경기도가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많이 혜택을 주자 하는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고요. 네. 자활과 지역사회 서비스 일자리 한 6만 개,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에 3만 7천 개, 장애인 일자리 한 1만 개 정도, 그 다음에 경력단절 여성에 3만 2천 개, 문화재보호나 도서관 사서보조 등 기타 일자리에 3만 8천 개 정도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지금 사회적 일자리과에서 준비하고 있거나 혹시 역점을 두고 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일자리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사회적 일자리과는 이제 각 실과에서 흩어져 있던 사회적 일자리 업무를 전부 통합을 해서 자활, 노인, 장애인 일자리, 그 다음에 지역사회 서비스 등 4개 팀이 운영하고 각 분야별로 이제 일자리를 추진하거나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내년에는 안전에 초점을 두고 소정의 안전교육을 습득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건설 현장 안전 지킴이, 그 다음에 저소득층 환경 개선 지원단 등을 새롭게 검토해서 이제 경기도형 대표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 사회적 일자리에 좀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 또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속 가능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이 가능한 일자리가 이제 발굴이 돼야 되겠는데요. 네. 저희는 이제 대학 교수, 그 다음에 전문가,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그 다음에 현장을 운영하는 CEO, 그 다음에 한국고용공단,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복지재단 등 여러 전문기관하고 협업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일자리 포럼을 만들어서 세부 전략을 이제 마련해 나갈 것이고요. 예.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이 참여하는 개개인의 특성과 강점을 살려서 일자리 제공과 시간 선택의 일자리를 개발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전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민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사회적 일자리과의 강영구 과장이었습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 사용 설명서. 직직이라는 표현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음 문장을 듣고 의미를 추측해보세요. 그녀가 민낯에 커피를 마시는 모습은 일상 속 직직이 아닌 화보를 보는 듯하다. 어떤 의미인지 짐작하셨나요? 직직은 직접 찍은 사진의 준말로 어떤 사람이나 대상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직접 찍은 것을 말합니다. 연출 없이 직접 찍은 사진을 직직이라고 한 것처럼 직접 촬영함을 줄여서 직촬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직직, 직촬과 같은 새로운 말은 우리의 언어 생활을 풍부하게도 하지만 지나치게 사용하면 세대 간 소통을 막을 수도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김플리피였습니다. 맛으로 먹고 건강으로 먹는 음식백과. 우리 몸 건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음식이죠. 매주 월요일 맛으로 먹고 건강으로 먹는 음식백과 코너를 통해서 몸에 좋은 음식들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수도권 투데이의 월요 주치의죠. 강남베스트 의원의 이승남 원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바쁘셨네요. 네. 오늘 하루만 제가 합니다. 잘 그러세요? 예. 자, 오늘 첫 질문은 청취자분께서 주신 질문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7814번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요즘 연말이라 술자리가 잦아졌습니다. 술 한 잔만 해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체질이라 정말 괴롭습니다. 옛말에 술도 약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술이 약이 될 방법은 없나요? 또 술 마실 때 안주도 중요하다던데 어떤 걸 먹으면 좋을까요? 꼭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술 한 모금만 마셔도 얼굴이 정말 빨개지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술이 몸에 안 받는 분들인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네. 얼굴이 수이 빨개지기만 하고 다른 증상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큰 이상이 없어요. 네. 근데 얼굴이 빨개지면서 심장 박동도 빨라지고 숨이 차거나 몸이 가려운 사람들은 알코올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마시게 되면 몸에 독소랑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절대 마시면 안 돼요. 얼굴은 빨개지는데 뭐 다른 뭐 심장이 뛰거나 가렵거나 이런 증상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씩 먹다 보면은 그 빨강이 좀 없어질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술이 독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빨개지고 심장 뛰고 숨이 차고 가려운 사람은 거의 이제 뭐 돼지고기 먹으면 두드러기 났듯이 그렇게 알코올이 안 맞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아까 문자 중에도 옛말에 뭐 술도 약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요? 네, 그건 아니고요. 예. 원래 이제 술이 약이라 되는 거 술을 갖다가 부를 때 약주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 얘기 왜냐면 술에 약이 성행되는 성분 같은 거, 그래서 뭐 인삼이라든지 더덕이라든지 복분자 같은 걸 타서 담그면은 그 담궈서 그걸 먹게 되면 그 성분에 있는, 그러니까 인삼에 있는 성분, 더덕이나 복분자 성분이 빠져나오면서 알코올이랑 같이 먹게 되면은 흡수가 좀 빨리 되고 증가되기 때문에 효과가 좀 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약주라고 부른 거고요. 네. 네, 그 뭐 혈압이 좀 낮거나 그런 사람도 술을 조금 먹으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술이 약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보통 이제 술을 적당히 먹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를 많은데 그 적당히라는 게 사실 좀 어렵잖아요. 얼마큼 네. 먹어야 적당한 건가요? 원래 이제 이거는 사람마다 체격마다 키마다 다 달라요. 예. 또 저기도 또 다르고 민족마다 다른데 얘가 알코올 분해 요소가 다 동양 사람하고 서양 사람하고 또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남자하고 여자를 비교하면 일단은 여자가 좀 덜 먹어야 돼요. 같은 몸무게라도. 네. 왜냐면 여자가 지방이 한 10% 더 많거든요. 네. 그 지방이 많은 만큼 수분이 적기 때문에 알코올이 들어가면 같은 양을 먹어서 예를 들어서 뭐 한 병 먹었다고 여자는 한 1.3병 먹은 꼴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인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소주 한 병 이하 정도 먹는 거는 괜찮습니다. 단 간이 나쁘거나 이런 거 없으면은.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본인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맞게 잘 먹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뭐 소주 한 병 이하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이제 청취자 문자 사연 중에도 술 마실 때 안주가 정말 중요하다는데 어떤 걸 먹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거든요. 네. 술 마실 때 좋은 안도 일단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많은 거.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많은 거예요. 네, 네. 지방이 많은 걸 먹게 되면 그게 또 간에 가서 쌓여서 지방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채소는 꼭 먹는 게 좋고요. 네. 네, 과일도 먹는데 과일은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게 칼로리가 올라가니까 네. 과일도 조금 채소도 섞어서. 특히 이제 술을 먹을 때는 알코올이 비타민 C나 B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예. 그 과일 비타민 C나 B가 많은 레몬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게 같이 먹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군요. 보통 이제 술안주로 튀긴 거나 매운 걸 많이 먹는데 둘 다 안 좋은 거네요? 그렇죠. 튀긴 거는 특히 왜냐면 이제 그 기름기가 많은 거고 예. 매운 거는 그 맵기만 한 게 아니라 또 짜거든요. 그렇죠. 또 매운 성분 자체가 또 잘못 먹으면 속이 아플 수가 있고. 그래서 짜기 때문에 그 짜게 되면 몸이 붓잖아요, 또. 네. 그래서 좋지가 않은데 혈압도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리고 또 저도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술 마시기 전에 우유를 한 잔 먹어두면 위벽을 보호해줘서 좋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그 우유를 먹게 되면 일단은 그 우유에 단백질이 코팅을 해줘요. 예. 우유를 갖다가. 또 한 가지 우유를 먼저 한 잔 먹으면 배가 부르니까 우리가 술을 좀 덜 먹게 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그게 우유를 먹게 되면은 거기 우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코올이 흡수되는 게 대부분이 소장이거든요. 작은 창자. 네. 위에서 소장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예. 그래서 술이 덜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우리가 폭탄주를 먹게 되면은 소맥이나 뭐 양주 폭탄을 먹게 되면 그게 그 알코올을 갖다가 소장으로 빨리 넘기기 때문에 빨리 취해서 우리가 소맥을 먹게 되면은 네. 양주 맥주 폭탄주나 먹게 되면은 알코올 도수가 그냥 양주보다 낮은데도 빨리 취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술을 한 잔씩 먹으면 평소보다 과식하거나 아니면 술 먹고 나서 뭐 다른 음식들을 더 찾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다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이제 술을 먹게 되면 우리가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 비만을 갖다 억제하는. 예. 렙틴 호르몬이 있는데 이 렙틴이 줄어들게 되면 식욕이 좀 땡겨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술을 많이 먹게 되면은 그 렙틴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에 식욕 억제하는 부위가 줄어들어서 그래서 음식에 대한 욕구가 더 올라가는 거고요. 또 술 취하고 많이 먹게 되면은 우리가 그 밥을 많이 먹게 되면 살이 찌게 됩니다. 네. 밥도끼라고 했잖아. 네. 자, 맛으로 먹고 건강으로 먹는 음식백과 강남베스트 의원의 이승남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휴대전화 문자 우물정에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코너 한번 쉬셨나 봐요. 그래서 밀린 사연들이 꽤 많다고 하는데요. 예. 또 하나 저희 청취자 문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13호님께서 주셨는데 사람들이 건강해지려면 제철 음식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철 음식이 몸에 좋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예, 그 이유는 왜냐면 이제 우리가 그 철에 나는 음식에는 그 철에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예. 봄에는 우리가 뭐 많이 먹죠? 나물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봄철 영양소. 우리가 지금 이제 겨울이나 가을 쪽에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그 사과라든지 감 같은 거 많이 나오거든요. 꽃감 같은 거, 늙은 호박.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오면 그때 필요한 영양소. 왜 그러냐? 겨울 되면 날이 추워지잖아요. 예. 그러면 중풍 같은 거 잘 걸리는데 그 늙은 호박이나 꽃감에는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거든요. 아. 그래서 뇌졸중이나 뇌경색 예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늙은 호박이랑 곶감 말고도 12월에 먹으면 좋은 제철 음식 같은 게 또 있을까요? 12월에 제철 음식이 거의 없죠. 거의 없나요? 그렇죠. 뭐 밤이나 좀 먹고 네. 밤도 또 이제 콜레스테롤 같은 거 낮춰주니까 예. 그거 괜찮은 거죠. 뭐 그리고 이제 12월에면 딴 거 없고 이제 우리가 딴 거 없으니까 동치미 같은 거 담가 먹잖아요. 김치 같은 거. 아, 그렇죠. 예, 근데 싱겁게 먹는 게 좋습니다. 그 동치미 속에는 무가 효소가 많기 때문에 소화효소, 네. 소화가 좀 잘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제철 과일은 그래도 뭐 귤이나 딸기 같은 건 겨울에 많이 먹지 않나요? 근데 딸기는 제철 과일이 아니죠. 아, 그런가요? 딸기는 이제 요새 꼭 온실 과일이죠. 귤은 이제 가을에 따서 겨울에 먹는 거고. 귤도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4315번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배가 살살 아프더니 설사를 이틀째 합니다. 뭘 잘못 먹었나 본데 배가 정말 많이 아프거든요. 이럴 때 마냥 굶을 수도 없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그러니까 배가 아플 때는 가장 좋은 게 굶는 건데 굶는 기운이 없으니까 네. 그냥 흰죽에다가 간장이나 소금으로 간을 하고 그냥 딴 거는 물만 먹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음식이 들어가게 되면 장이 더 부글부글 끓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이렇게 배탈 나고 나면 요거트 유성균 많으니까 요거트 먹는데 그건 우유 성분이 있기 때문에 좋지는 않고요. 아. 그냥 유산균 캡슐에 된 거는 먹어도 괜찮습니다. 아, 캡슐은 괜찮지만 뭐 이렇게 유제품 같은 건 안 되는 거군요. 네. 예. 근데 증상이 있을 때 윗배가 아플 때도 있고 아랫배가 아플 때도 있거든요. 이게 좀 다른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윗배가 아플 때는 우리가 위염, 위통, 위궤양 뭐 이런 거고요. 예. 아랫배가 아플 때는 대장 쪽이에요. 아. 그래서 장염이나 아니면 대장이 안 좋은 것들. 아랫배가 아프면서 대변에 피가 나면서 변비 같은 있는 경우는 대장암일 수가 있고요. 네. 윗배가 아프면서 살이 빠지면서 속이 안 좋을 때는 위암이나 췌장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럴 때 꼭 검사해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인기를 끈 뉴스가 있는데 과식을 부르는 음식 6가지가 나왔어요. 네. 크림 파스타, 빵, 피자, 술, 다이어트 음료, 프라이드 치킨 이렇게 6가지라는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크림으로 만든 흰 파스타는 이제 이게 과식이라고 해서 맛을 좋아하는 거고 예. 파스타 자체가 살은 안 쪄요. 아, 그런가요? 이게 파스타는 굉장히 밀가루가 딱딱하기 때문에 흡수가 천천히 되고요. 네. 그냥 흰빵이 살이 찌는 거고요. 호밀빵은 괜찮습니다. 피자도 찐 피자, 얇은 피자는 밀가루가 많지 않거든요. 네. 두꺼운 피자가 밀가루가 많죠. 그래서 칼로리가 많은 거고. 예. 뭐 술을 좀 아까 얘기했듯이 술 먹게 되면 그때 우리가 렙틴을 갖다가 억제해서 입맛을 땡기게 해주는 거고. 다이어트 음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기가 살이 찌는 걸 잘 몰라요. 계속 마시게 되는 거예요. 칼로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네네. 프라이드 치킨은 당연히 기름기로 튀겨져 있으니까 고소하니까 많이 먹게 되고 살찌게 되죠. 네, 그러니까 메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재료가 중요한 거였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남베스트 의원의 이승남 원장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뻑뻑하지? 토탈 코치 엔진 오일
성능과 성능을 최대로. 토탈 쿼츠, 엔진의 무한한 가능성을 깨웁니다. 윤활유의 올바른 선택, 토탈. S-오일 토탈 윤활유 주식회사. 25년간 지배만 집중해 전국 7만 7천여 세대를 공급해온 호반건설. 12월 시흥 목감과 광명 역세권 지구에 찾아옵니다. 편리한 교통과 상업시설을 모두 누리는 시흥 목감. 특별한 가치의 광명 역세권 지구. 첫 민간분양 브랜드 아파트. 우선 세교신도시와 수원 호메실 지구까지. 역시 호반건설. 수도권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